부사관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사관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사관들 지원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중도의 전역자가 증가하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부사관들도 자존감이 애변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사관의 사기 저하는 정책부서에서 부사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이 중요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말로만 하고 있고 부사관들의 현실도 파악을 못하고 부사관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관심도 없고 부사관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더디거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죠. 장교들은 소위 때 대대장을 보면서 군생활의 꿈을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부사관들도 하사 때 주임원사를 보면서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군생활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주임원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지휘관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병사들이 요구하는 병영 문화는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함께 헤쳐나가야 될 부사관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중간계층은 중도에 전역해버린 요즘 상황에서 주임원사 보직이 어쩌다가 기피 보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부사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선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육군에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주임원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주임원사라는 직책은 지휘관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병영생활 저변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휘관들에게 필요한 지휘 조언을 할 수 있는 특별참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임원사는 임기를 마치고 보직을 변경하게 되면 해군, 공군,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침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군의 모든 주임원사들은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임무교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예 주임원사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규정에서 삭제하고 주임원사 임무교대식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육군 규정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침식이라는 용어는 지휘관들만 사용해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주임원사가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규정을 삭제했죠. 육군도 처음에는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2009년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듣도 보도 못한 임명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게 됩니다. 제가 2016년에 육군 주임원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부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주임원사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환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건의하고 수없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당시 육군에는 부사관 정예와 TF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휘권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토의할 때마다 계속 얼굴을 붉히고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 임명식이라는 용어를 임무교대식으로 글자만 변경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반대하는 장교들이 많아서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지휘관의 경쟁 상대는 북한군 지휘관일 텐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임원사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타군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휘관만 사용해야 되는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타군은 주임원사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부럽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우스운 사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2월에 해군 주임원사가 보직을 변경하는데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4월에 공군 주임원사가 보직을 변경하는데 이침식 용어를 사용했고 얼마 전에 해병대 여군 주임원사님도 보직 변경하는데 이침식을 거행했습니다. 육군은 지금이라도 돈 들이지 않고 사기 진작을 가져올 수 있는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꿔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침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육군 규정만 개정하면 되죠. 육군 규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참모총장 구두 지시로 시행하면 당장이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장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부사관에게 조금은 나눠줘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사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재입대 부사관 제도입니다. 부사관은 4년간 의무 복무하고 복무 연장 3년 하게 되면 7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7년간 복무하고도 부대에 장기 공색이 없거나 그래서 장기에 비선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전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역하면 군 복무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본인이 원에 의해서 다시 재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다시 부사관으로 재입대한 부사관들이 43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7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중사로 전역했다가 다시 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해서 입대한다면 하사로 임관해야 됩니다. 반면에 장교는 5년간 복무하고 전역했다 부사관으로 지원하게 되면 중사로 임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사관 경력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5년 복무한 장교가 대위로 전역하고 부사관으로 복무할 때 중사로 임관한다면 7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한 중사는 다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자 한다면 하사로 임관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부사관으로 7년간 복무하고 중사로 전역했다면 하사로 임관시킬 것이 아니고 중사로 임관해도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사관 지원율이 급감하고 고민이 많은 이 시기에 5년 이상 군 복무한 군인이라고 한다면 장교든 부사관이든 구별하지 말고 중사로 임관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제도로 재임용 부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중사로 전역하고 3년 이내에 임관하고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면 중사로 전역한 부사관은 다시 중사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재임용 제도가 있습니다. 부사관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피해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배려해주는 문화가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정책부서에서 부사관의 인식에 대한 수준을 가늠해볼 자료가 또 있습니다. 21년쯤에 국방부에서 병사 계급을 바꾸려 하던 시기가 있었죠. 병사 계급이 71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50년간 그대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을 변경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36개월 복무할 때도 2등병, 1병, 상병, 병장 4계급이었는데 18개월도 단축된 이 시점에서 3계급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 그런데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이 병사와 부사관 계층을 지표 하와 지상의 관계로 표현해서 병사가 부사관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아무리 인권이 신장된 선진 강국이라고 할지라도 군대는 엄연한 계급사일 텐데 병사가 부사관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급장을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실무자의 설명을 들어보고는 이거는 부사관을 무시하거나 또는 부사관이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민간군 합동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지만 참관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국방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론 보도에 병사가 부사관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급장을 바꾼다라고 하는 실무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부사관이 장교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사관 계급장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장교들에게 부사관을 존중해달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또는 부사관을 차별하는 의식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사관의 지원자도 늘어나고 중도 전역자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최전방 철책선에서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해오고 있는 수많은 부사관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부사관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